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최근에 WTI가 80달러 선을 넘어섰죠. 더불어서 국내에서 또 가장 관심 있는 게 리튬 가격일 텐데 이러한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 그리고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나와 있습니다. 홍성기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자재가 뭐 소리 소문 없이 은근히 뭐 비트코인도 원자재가 되면 좀 화려했지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제 유가라든지 구리도 그렇죠. 네. 리튬 가격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자재 하면 중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상황은 요새 어떤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 2월 합계로 보면 중국의 최근에 수출과 수입 지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입, 특히 이제 수출이 전년 대비 7% 정도 반등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사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런 수출의 회복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 최근에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네.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 쪽이 회복이 되므로 중국에서 이제 주로 원자재 수입이 반등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부의 수요는 뭐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지만 수출이 잘 된다는 건 뭐 사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기가 개선되다 보니까 중국마저도 원부 자재를 좀 수입하는 경향이 좀 강해졌다.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효과가 뭐 중국이 메탈 쪽을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WTI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가의 상승인데 공교롭게도 공급 이슈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80달러를 넘어선 WTI가 80달러 중반, 9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용 이슈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또 FOMC도 있고 유가의 상황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헤드라인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존에는 어떤 리스크로만 네. 작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좀 실질적인 수급 차질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부터 러시아의 석유 시장에 대한 공격을 드론 계속 공격 지속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작년까지는 서방 측이 이제 유가의 상승,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섣불리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서방 측의 지원이 좀 둔화되는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석유 제품 쪽에 지금 수급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쪽의 수급 차질로 인해서 좀 더 가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홍해 쪽입니다. 홍해 쪽은 뭐 계속 결국에는 이제 희망봉을 우회해서 가면 그렇죠. 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재밌는 것은 석유의 재고 자체가 지금 우회를 하게 되면서 해상 재고가 늘어나는 반면 이제 육상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석유 쪽의 가용 재고는 육상 재고라고 본다면 이제 재고의 감소가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뭐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오펙의 2분기 감산 연장 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거의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해서 유가에 큰 충격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미국 셰일 오일의 증산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올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펙마저 지금 밸브를 계속해서 잠그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쪽의 증가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될 것이다. 반면 미국 쪽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증가되는 그런 모습, 공급 측면에서는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뭐 지금 우리가 80달러 선이라서 크게 걱정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 부분 공급은 항상 계속 그 하방을 유지해주는 역할이고 수요가 좋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겠지만 어느 순간 또 스파이크라고 해서 확 튀게 되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유가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레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65불에서 85불 정도. 거의 좀 예. 다 와 있네요, 상단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모멘텀이 뭐냐면 아직까지 중국 쪽의 수요 모멘텀이 상당히 약하다. 이 중국 부분입니다. 쪽.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상당히 이제 뭐 강세로 쭉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머징 쪽의 수요가 강한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요가 좀 올라서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80달러 지금 초중반이게 되면 상단까지도 다 왔다. 네, 그렇게 저 판단하고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더 튀면은 사실은 글로벌 경제에 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섹터가 이 달러화와 아니면 달러화의 좀 대체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또 한편으로 또 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 가격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저번에 이 시간에 한 몇 달 전에 왔었을 때 올해의 탑픽은 금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도 주셨고 네. 지금도 유효한지 최근에도 글로벌 IB들이 금에 대한 가격을 좀 계속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돌반지가 굉장히 비싸진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금 가나요? 실제로 이제 뭐 주요 글로벌 IB에서는 금 가격이 올해 말 뭐 2,500불까지 갈 수 있다 2,500달러?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런 전망이 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거는 조금 갈 때까지 좀 힘들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금 가격을 올해 좀 탑픽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예.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구조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금 가격을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실질금리 하락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세션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예, 있어야 된다. 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장기 실질 금리가 급락을 하는 내려가야지. 모습이 나타나야 금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뭐 금에 대해서 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좀 시소를 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이제 하향 조정됐던 그런 상황에서 금 가격이 2,000불을 하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금 가격이 반등을 올랐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성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이런 연준의 금리나 전망에 따라서 좀 시소를 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준이게 되면 FOMC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코멘트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그럼 금 가격이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이 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 게 은이거든요. 은은 우리가 금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하고 소위 말해서 금은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은이 더 많이 치고 나갈 때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커질 때잖아요. 네. 최근과 같은데 은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금과 은의 상관관계가 한 0.8 이상 되는 굉장히 상품입니다. 높잖아요.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은이 금 대비해서 변동성이 한 1.5배 정도 높은 그런 품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 은에 대한 레이쇼 자체를 보고 은이 싸다라고 판단을 해서 은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조심해야 한다고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금의 구조적인 상승 이유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금 상승세를 은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은이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레이쇼 자체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게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을 이제 그런 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과 은도 지금은 조금 뭐랄까요? 변동성에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투자자분들, 특히 국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가격이 리튬이에요. 2차 전지와 관련된 금속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연초 이후에는 좀 바닥을 잡더니 최근에 살짝 뭐 그 집계하는 기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20% 이상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이제 정말 살아나는 것인지 지금 리튬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급하고 수요 측인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은 정말 저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건지. 반등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이런 반등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네. 향후에 이게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 이유를 좀 짚어보자면 네. 일단은 생산 원가 측면에서 공급 쪽에 감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리튬 산지가 이춘 지역인데 네. 이 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규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계절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 네. 이 춘절 이후에 특히 이제 중국 2차 전지 섹터에서 춘절 이후에 이 금속에 대한 재고 비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짚어보자면 사실 이제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윗단에서의 그 수요단에서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섹터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도 좀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뭐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리튬 가격 하락,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 하락, 전기차 가격 하락 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어떤 패러티를 더 많이 이루면서 싸져야 된다. 네, 그렇죠. 더 싸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전가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즉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네. 지금 가격에서는 더 이상 리튬의 광산들이 가동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조정이 가격의 바닥을 다지는 것은 분명하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또는 뭐 지난번 찍었던 저점 가격 수준에서는 충분히 리튬 가격이 매력적인 그런 수준에는 왔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요단보다는 네, 맞습니다. 공급단의 이슈 그리고 이 페러티라는 얘기는 전기차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해줘야 된다. 약간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이슈를 좀 체크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홍성기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